시험 치느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2023년도 1차 시험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시험이 좀 쉽게 나왔죠.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시험에서 4개까지는 그래도 거의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평균점 90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그래도 커트라인 언저리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작년 2022년도 2차 시험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나와서 또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기에 합격을 하더라도 그 합격생들의 점수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 체력 점수라든가 면접 점수가 최종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험이 쉬웠던 것은 우리가 평소 그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법령이라든가 훈련 같은 것을 인용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스형 문제도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것도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시험의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 경찰청에서 발표한 각 분야별로 그 출제 비율이 있었죠. 그 비율을 이번에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기초 이론이 12문제 30% 그대로 나왔고요.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번호까지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13번이 한국사, 14번이 비교경찰론 이렇게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15번부터 정확하게 14문제가 행정법으로 출제가 되었고 강론은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춘 것으로 봐서는 경찰청에서 이번 시험 출제에 상당히 좀 관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주도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그 자기 고집을 잘 안 꺾잖아요. 그래서 저번 2차 시험처럼 행정법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출제가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소한 법령이나 훈령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 난이도가 상당히 낮게 된 것은 이게 경찰청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가겠다는 어떤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한 것인지 저도 조금 그 부분이 헷갈립니다. 이번 시험은 그간의 기출문제를 응용한 것이 거의 90% 이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말을 하는 3문제 정도만 뽑아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입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기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들랜드. 자, 서들랜드가 맞죠. 이 부분을 좀 생소하게 느끼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암기를 할 때 화이트 칼라 범죄인을 잘못 접촉하면 거덜난다. 자, 서들랜드라 말하고 거덜난다하고 비슷하니까 서들랜드가 그 차별적 접촉 이론을 주장을 했죠. 거기서 접촉하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 이렇게 묶어서 화이트 칼라 범죄인을 잘못 접촉하면 거덜난다 이렇게 기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는 아래 보면 이제 상류 계층의 경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있는 이런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경제 범죄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입니다. 자, 이것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안인데 보겠습니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자, 이 주요 정책은 들어가죠.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 같으면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하고 우리 치안행정하고 어떤 업무 조정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다? 요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죠. 자, 3번이 틀린 답이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협조. 자, 이런 경우도 경찰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지휘하거나 지원하게 되면은 국경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경위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두 문자로 좀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하면 이게 좀 쉽거든요.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주인, 부업. 주인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부업을 해요. 주인, 부업, 자재, 시비.
그러다가 이제 뭔가 자제해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자제 시비로. 그래서 이제 관청에 가서 물어보자. 누가 맞는지. 이렇게 기획을 좀 했죠.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라는 것은 이제 주요 정책이죠. 그리고 이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는 부패 문제이죠. 업은 업무 협조입니다. 우리 경찰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다른 국가기관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자는 자체 경찰을 말하고, 제는 제2요구죠. 시경위에서 어떤 의결을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제2를 요구할 때 국경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C는 시책을 수립을 하죠. B는 비상사태에서 경찰청장이 지휘를 할 때 국경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이제 회의에 붙이려고 하면 장관이나 청장만이 회의에 붙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회의에 붙이는 내용을 장관이나 청장만이 이렇게 부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위원장이 법률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회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회의에 붙일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주인, 부업, 자제 시비, 관청에 물어보자. 그리고 자제 시비할 때 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행정청이 처분할 때 청문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것은 다른 법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인허가 등의 취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그리고 자격 박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 외에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은 청문과 공청회 그리고 의견 제출 이렇게 표로 딱 만들어 가지고 서로 요건들을 비교를 하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 청문하고 공청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청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질문을 보면은 널리 의견을 수렴한다. 이건 당연히 공청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청문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다가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주재자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경우에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청문과 공청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저번 2차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다가 이번 시험이 이렇게 상당히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다음에 있는 올해 2차 시험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필기를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빨리 체력 시험이나 면접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